안녕하세요. 시대의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2회 영주용 귀화용 실전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침에 출근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서 이것으로 10만 원을 주었다. 1번 등록금, 2번 조의금, 3번 축의금, 4번 합의금. 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심각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살짝 부딪혀서 사고가 난 거예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서 내가 잘못했죠.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없애는 대신 10만 원을 주고 해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사고를 내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이럴 때 주는 돈을 4번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돈을 주고 범죄자의 형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합의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대답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등록금은 학교나 학원에 내는 돈이죠.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학교에 내는 돈, 등록금. 자, 조의금은 죽음을 슬퍼하면서 내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조문을 가면 그때 돈을 내요. 그래서 장례식에 조문할 때 내는 돈 조의금입니다. 자, 축의금은 축하의 뜻으로 내는 돈이죠. 그래서 뭐 결혼식이나 또는 뭐 친구 자녀의 돌잔치에 갔을 때 여러분 뭐 돌잔치에서 뭐 선물을 사주거나 또는 돈을 주거나 그러잖아요. 반지를 사주기도 하고. 자, 그럴 때 내는 돈을 축의금이라고 합니다. 1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투이 씨는 대기업에 뭐뭐기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있다. 자, 1번 모집하기, 2번 작성하기, 3번 졸업하기, 4번 지원하기. 자, 투이 씨는 대기업은 큰 회사, 유명한 회사를 말합니다. 뭐 삼성, LG 이런 큰 회사를 말해요. 자, 대기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내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지원하다를 쓰죠. 그래서 4번에 지원하기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있다. 자, 지원하다는 어떤 조직에 내가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직원이 되기를 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 지원하다를 씁니다. 자, 대기업의 반대말은 작은 회사, 중소기업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1번 모집하다. 모집하다는 사람이나 뭐 작품, 물건 이런 것들을 뽑아서 모으다 그런 뜻이 있고요. 작성하다는 뭐 신청서나 이런 곳에 빈칸에 다 써 넣어요. 이름도 쓰고 주소도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을 작성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쓰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졸업하다는 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공부가 다 끝났어요. 이제 졸업하다 사용하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번 무단횡단, 2번 음주운전, 3번 불법 주차, 4번 층간소음. 자,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아파트에서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죠. 자, 예를 들면 1층과 2층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2층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소리가 쿵쿵쿵 하고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 뭐예요? 4번의 층간소음이 되겠죠. 시끄러운 소리, 소음이라고 합니다.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걸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무단횡단은 여러분 횡단보도가 없는 길에서 불법으로 길을 건너는 걸 말합니다. 무단횡단. 하면 안 되죠. 음주운전. 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요. 음주운전. 불법 주차.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해요. 불법 주차. 이렇게 말하죠. 3번의 답은 4번 층간소음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그 영화는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영상미도 뭐뭐에서 인기가 많다. 1번 뛰어나서, 2번 평범해서, 3번 부정확해서, 4번 흥미로워서. 자, 그 영화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의사가 아닌데 배우들이 의사처럼 잘 연기를 해요. 그걸 연기를 잘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영상미는 그 화면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영상미라고 하는데요. 영상미가 뛰어나다, 돋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답이 1번에 뛰어나서가 되겠습니다. 영상미가 다른 영화보다 훨씬 좋다 그런 얘기죠. 뛰어나서 인기가 많다. 자, 평범하다는 보통이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하지 않고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이다 이럴 때 평범하다 말하고요. 부정확하다는 정확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보통은 불 써서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지 않다 하면 불친절하다, 아니다의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뒤에가 지읒이 올 때는 불 대신 부를 사용합니다.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올 때는 앞에 부를 안 쓰고 정확하다, 부도덕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의미는 둘 다 아니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번 흥미롭다는 재미있다 그런 얘기죠. 뭔가 재미가 있고 또 신이 나고 좀 그런 부분을 흥미롭다 말합니다. 알고 싶고 그럴 때 사용하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의 영상미도 뛰어나서가 되겠습니다. 자, 5번부터는 이제 문법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돼요? 아니요. 여기에 쓰레기를 뭐뭐면 안 돼요. 1번 버려도, 2번 버려서, 3번 버려야, 4번 버리면. 자, 허락을 구할 때 아도, 어도, 돼요를 사용합니다. 동사에 아도, 어도, 해도, 돼요 하고 질문을 하죠. 허락을 구해요. 자,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돼요? 쓰레기를 버려요. 괜찮아요? 질문하는 거죠. 자, 대답은 두 가지예요. 네 하면 대답을 할 때는 네 하면 동사 아도, 어도, 해도 돼요. 또는 동사 으세요. 네, 버리세요 해서 으세요를 사용합니다. 버려도 돼요. 버리세요 사용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대답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다. 자, 아니요 하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동사 으면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리다에다가 다 지우고 받침 없어요. 면 버리면 안 돼요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의 버리면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으면, 면, 안 돼요 쓰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돈을 많이 뭘 하고 싶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1번 벌면, 2번 벌도록, 3번 벌려면, 4번 벌지만. 자, 대답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예요. 돈을 벌다. 돈을 벌다.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자, 돈을 벌고 번 후에 그 돈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어요. 그쵸? 돈을 먼저 벌어요. 그래야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조건에 음연을 쓰면 되겠죠? 근데 받침 리을은 안 써요. 그래서 1번에 벌면을 쓰면 되겠습니다. 돈을 벌면 뭐 하고 싶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음연면과 으려면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벌면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서 음연을 쓰면요. 보통 동사, 형용사에 음연을 쓰면 뒤에 음연 앞에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나옵니다. 음연을 쓰면 앞에 조건이 먼저 OK가 되고 그 다음에 할 일. 그래서 앞에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진 후에 할 일이 뒤에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해요. 시험에 합격하다. 우리가 종합평가를 보고 시험에 합격해요. 합격하면 합격한 후에 뭐 할까요? 파티할까요? 파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으려면을 쓰면요. 으려면, 동사 으려면의 경우는 자, 앞에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해야 돼요. 앞에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그 뒤에를 해야 앞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할 일을 써요. 자, 시험에 합격하다, 종합평가에 합격하다, 시험에 합격하다, 받침 없어요, 려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쵸? 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해서 공부를 해야 결과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연과 으려면은 다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시험에서도 틀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으려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할 의도가 있다, 생각이 있다, 그걸 할 목적이 있다, 이럴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미안해요.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타다 늦었어요. 자,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오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탔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이유를 나타내죠. 그래서 타서 늦었어요. 잘못 타서 늦었어요.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아서, 어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영민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면서요? 자주 만나지요? 아니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자주 못 만나요. 1번 일해서, 2번 일하더니, 3번 일하는데, 4번 일함으로. 자, 같은 회사에서 일해요. 그러면 보통 자주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주 못 만나요. 앞에 뒤에가 대조가 되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는데, 는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하지만 일하는데 자주 못 만나요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 은데, 는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9번 청계천에서 하는 서울 등축제에 갔는데 물 위에 띄운 유등이 아름답고 구경하다. 1번 구경할 뻔했다. 2번 구경할 만했다. 3번 구경할지도 모른다. 4번 구경하기 마련이다. 자, 청계천에서 서울 등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서 물 위에 띄운 유등을 봤어요. 봤는데 그 유등이 어땠어요? 물 위에 띄운 유등이 첫 번째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땠어요? 자, 여기서는 을만하다를 사용해서 말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2번에 구경할 만했다 쓰는데요. 동사 을만하다는 자, 그러한 행위를 할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동사 그러한 행위를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한 것이 아주 좋다. 행위를 하는 게 아주 좋다. 또는 괜찮다. 이럴 때 사용해요. 그래서 구경했어요? 돈을 내고 내가 구경을 했어요? 뭐 등축제는 돈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가서 그걸 구경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치가 있었어요. 구경할 가치가 있었어요. 그럴 때 구경할 만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는 구경하기에 괜찮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구경할 만했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9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을 뻔했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쓸 수가 없죠. 자, 9번은 2번에 구경할 만했다입니다. 자, 10번 선생님께서 공연이 9시에 시작하니까 8시 40분까지 오다. 1번 오냐고 하셨다. 2번 오라고 하셨다. 3번 온다고 하셨다. 4번 왔다고 하셨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연이 9시에 시작하니까 8시 40분까지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쵸? 오세요. 자, 선생님께서 말한 걸 듣고 전달해줘요. 간접화법인데 간접화법 으세요 명령이죠. 그래서 간접화법 명령문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화법 명령 어떻게 얘기해요? 동사 으라고 하다 이렇게 말하죠. 동사 으라고 하다. 그래서 자, 오세요 어떻게 말해요? 오라고 하셨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냐고 하셨다는 8시 40분까지 와요? 질문이죠. 와요? 질문. 의문문을 냐고 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온다고 하셨다는 와요. 평서문에 대한 간접화법입니다. 그래서 온다고 하셨다. 왔다고 하셨다는 평서문 과거죠. 왔어요에 대한 대답으로 왔어요를 간접화법으로 말하면 왔다고 하셨다. 근데 여기서는 오세요니까 2번에 오라고 하셨다가 맞습니다. 11번부터 12번 다음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11번 열심히 준비하다 입사시험에 떨어지다. 1번 열심히 준비해서 입사시험에 떨어졌다. 2번 열심히 준비했지만 입사시험에 떨어질 것 같다. 3번 열심히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입사시험에 떨어졌다. 4번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입사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열심히 준비한 사실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뒤에는 입사시험에 합격하다가 아니고 떨어지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대조가 되죠. 그럼 대조 표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열심히 준비해서 이유, 원인 이유에 아서어서를 썼는데 준비해서 입사시험에 떨어졌다 이상하죠. 입사시험에 합격했다 말해야 맞는 문장이죠. 자, 2번 열심히 준비했지만 대조 나왔네요. 입사시험에 떨어질 것 같다, 을 것 같다는 미래를 추측할 때 사용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는 했어요.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열심히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을 뿐만 아니라는 앞에 어떤 사실에다가 뒤에 어떤 사실을 연결할 때, 나열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준비한 것과 입사시험에 떨어진 것을 그리고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죠. 자, 4번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목적, 입사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 아니죠. 입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 열심히 준비했지만 입사시험에 떨어질 것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하다. 자가용 없이 여행하다. 가능하다. 자, 1번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하더니 자가용 없이 여행하면 가능하다. 2번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자가용 없이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3번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한 것 치고 자가용 없이 여행할 수밖에 없다. 4번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하든지 자가용 없이 여행하든지 가능할 것이다. 자,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지하철, 버스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자가용 없이 내가 나의 자동차 없이 여행을 해요? 그거 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자, 앞에가 발달했어요. 이유, 원인이죠. 이유, 원인. 발달해서 자가용 없이 여행하다. 그러니까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자가용 없이 여행하는 것. 자,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요. 는 것. 쓰면 되겠죠.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여행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서 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자가용 없이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입니다. 13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문의 괄호에 알맞은 문장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난주에 조카의 돌잔치가 있었다. 돌잔치에 가서 친척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더 반가웠다. 돌잔치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괄호이다. 예를 들어 아기가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실을 잡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한다. 또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추측한다. 친척들은 조카가 돈을 잡기를 바랐는데 우리 조카는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조카가 커서 유명한 가수가 되면 좋겠다. 자, 1번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2번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이었다. 3번 아기의 장래를 추측하는 돌잡이 행사였다. 4번 친척들과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지난주에 조카는 나의 형제자매의 아들이나 딸, 자녀를 말해요. 그래서 형제자매의 자녀, 아들이나 딸을 얘기하고요. 뭐 형의 딸, 뭐 누나의 아들, 뭐 이런 아이들을 조카라고 하죠. 그래서 돌잔치는 첫 번째 생일 파티를 말하죠.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는 첫 번째 생일 파티인 돌에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축하하면서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걸 돌잔치라고 하죠. 자, 돌잔치에 가서 친척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친척들은 가족보다 좀 더 큰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뭐 고모, 이모, 뭐 작은 아빠, 큰 아빠 이런 사람들을 친척이라고 하죠.
자,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더 반가웠다.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자, 이제 문장 나오네요. 자, 돌잔치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를 보면 예를 들어 말했어요. 이 예를 든 건 뭐예요? 이 괄호에 대한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고 아, 이 괄호에 뭐가 들어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기가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 바느질하는 실 있잖아요. 실을 잡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한다. 자, 아이가 돈을 잡아요. 그럼 부자가 될 것이다. 실을 잡아요. 오래 살 것이다. 자,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뭐 한다? 추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아이가 어떤 것을 잡게 하고 그것으로 이 아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친척들은 조카가 뭘 잡기를 바랬어요? 돈을 잡기를 바랐는데 우리 조카는 마이크를 잡았다. 자,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면 유명한 가수가 되겠구나. 또는 노래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자, 어떤 아기로 하여금 어떤 물건을 잡게 만들고 그걸로 아이의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에 아기의 장래, 미래라는 거죠. 아기가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장래를 추측하는 돌잡이 행사였다. 자, 이걸 돌잡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아이 앞에 보여주면서 아이가 한 가지를 잡을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보고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추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에 아기의 장래를 추측하는 돌잡이 행사였다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른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의 경험상 지름길은 있다. 그것은 바로 호기심이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모르는 외국에 나가면 겁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호기심으로 그 나라에 다가가면 상황이 바뀐다. 과로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태도로 낯선 환경을 알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외국 생활에 익숙해질 것이고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번, 모르면 어때? 배우면 되지. 2번,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3번, 너무 속상해하지 마. 힘내자. 4번,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하는 거지. 자, 볼게요. 자, 다른 나라에 가서 적응하다는 처음에는 낯설어요. 잘 몰라요. 그쵸? 근데 거기에 가서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알맞게 바뀌는 것을 적응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의 경험상 내 경험에는 지름길이 있다. 지름길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말합니다. 가장 쉽고 그리고 빠른 방법을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바로 호기심이다. 호기심 뭐예요? 궁금해요. 어떤 것을 보고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궁금하고 알고 싶은 마음, 이걸 호기심이라고 하는데요. 자, 호기심이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외국에 나가면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겁이 나다. 약간 두렵다. 무섭다. 그런 얘기죠. 두렵다. 뭔가 새로운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호기심으로 그 나라에 다가가면 상황이 바뀐다. 자, 이 호기심과 관련이 있는 태도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뭐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잘 몰라요.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호기심으로 다가가면 상황이 좀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좋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몇 번일까요? 네, 1번이죠. 모르면 어때?
배우면 되지. 내가 잘 몰라? 알고 싶어? 뭐 하면 돼요? 배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로 낯선 환경을 알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외국 생활에 익숙해질 것이고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익숙해지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괜찮아져요. 편안해져요. 익숙해지다. 이렇게 말하죠. 자, 기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말하죠. 자, 그러면 14번의 답은 1번 모르면 어때? 배우면 되지. 호기심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15, 16번은 같은 지문을 보고 15번은 제목을 찾는 문제이고요. 16번은 기억에 들어가는 알맞은 표현이나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지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스마트폰 덕분에 기억이다. 우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보 검색,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인터넷 쇼핑, 게임, 인터넷 뱅킹 등 원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연락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대화가 줄어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는 일도 생겼다. 게다가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정도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중독, 사생활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자, 15번은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1번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 2번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역할, 3번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4번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현대인. 자, 보면 윗부분은 스마트폰의 편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정보 검색도 하고 모르는 것을 찾아보고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요. 인터넷 쇼핑, 인터넷 게임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은행 일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어서 뭐하다, 편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은 하지만이라고 연결해서 스마트폰의 이제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SNS를 통해서 연락하는 일이 늘어났다. 직접 만나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을 한다. 그래서 대화가 줄어들고 소통이 단절되다. 단절되다는 끊어지다. 그런 얘기예요. 끊어지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끊어지다, 단절되는 일도 생겼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정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중독은 좀 심각한 거죠. 술이나 마약 뭐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인터넷도 끊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도 계속 있어야 되고 없으면 불안해져요. 중독. 그리고 사생활 노출, 개인 생활.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나의 사적인 개인적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노출이 되거나 또는 개인정보 유출.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뭐 카드 비밀번호 또는 나의 외국인 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뭐가 있다? 사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해서 뒷부분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나쁜 점,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부분은 스마트폰의 장점, 뒷부분은 스마트폰의 단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윗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 2번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번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 4번 많은 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스마트폰 덕분에 기억하면서 스마트폰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장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어떻다? 편리하다 말하고 있죠. 자, 덕분에는 명사 덕분에를 사용하면 이유는 이유인데 고마운 이유, 뭔가 긍정적인 이유의 덕분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마트폰 덕분에 말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좋은 내용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많은 일을 신속하고, 신속하다는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고 어떻게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정보 검색,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인터넷 쇼핑, 게임, 인터넷 뱅킹, 이메일 보내기, 영상 통화하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문장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한국의 주거 문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거와 달리 요즘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2.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 3. 은퇴한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경우도 있다. 4. 최근에는 원룸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자, 한국의 주거 문화 하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과 관련된 문화의 변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과거와 달리 요즘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자, 요즘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그럼 많다 그런 얘기죠. 대부분 하면 90% 이상을 말하니까요. 어때요? 맞나요? 틀렸죠. 요즘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독주택에 많이 살았는데요.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2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 선호하다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것을 더 좋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맞죠. 자, 그다음 3번 볼까요? 은퇴한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경우도 있다. 은퇴라고 하면 나이가 많아서 하던 일이나 사회활동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60세가 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요. 그럴 때 은퇴, 뭐 정년 퇴직 이렇게 말하죠. 전원주택은 전원주택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자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은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산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은퇴한 후에 시골로 내려가서 산이 있는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4번 최근에는 원룸 하면 방 하나짜리 집을 말하고요. 소형주택은 작은 집을 말합니다. 원룸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수요가 늘고 있다. 맞죠?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원룸이나 소형주택에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감기에 걸렸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이다. 예방접종이나 각종 질병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 자, 한국의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감기에 걸렸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가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감기라던가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좀 심각하지 않은 가벼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디에 갑니까? 동네 의원에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내과 또는 뭐 이비인후과 이런 동네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가의 답은 동네 의원이 되겠고요. 자, 나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 여기에 가면 예방접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질병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진료비가 싸다는 장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보건소죠, 보건소. 그래서 동네 의원 보건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의료기관으로는 종합병원이 있는데요. 종합병원은 병이 심각한 경우에 갑니다.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이 질병 같은 경우는 가볍지 않고 좀 더 많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병이 심각할 때 가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보기.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다. 기초 문해교육, 학력 보완교육, 직업 능력교육 등이 있다.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1. 평생교육, 2. 고등교육, 3. 중등교육, 4. 학원교육. 자, 나이나 상황에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나이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공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에 따라 공부하는 건 대학교까지 보면 나이에 맞춰서 공부를 하죠. 근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내가 뭐 직장을 다니다가 필요한 공부가 있어요. 또는 내가 뭐 취미 활동이나 여러 가지로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럴 때 공부하는 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9번의 1번 평생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중등교육하면 한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중등교육이라고 하고요. 고등교육하면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평생교육이 되겠습니다. 20번 한국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약 90%에 달한다. 2. 한국에서는 교육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 인식된다. 3.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에 해당되므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4. 한국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자, 한국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 답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 인식된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이제 상승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90%가 아니고 약 70% 정도입니다.
자, 3번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므로 의무교육이 아니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서 총 9년이 의무교육 기간입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4번 한국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등록금은 비싸지만 그래도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어도 된다. 니은 식사할 때는 윗사람이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디귿 식사할 때는 큰 소리를 내며 먹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리을 기침이 날 때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입을 가리고 해야 한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면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어도 된다 했는데 그러면 틀리죠. 한국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니은 식사할 때는 윗사람이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맞죠? 윗사람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아랫사람도 식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식사할 때는 큰 소리를 내며 먹고 대화를 많이 한다. 그렇지 않죠. 식사할 때는 가급적 가능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또 먹을 때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기침이 날 때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입을 가리고 해야 된다. 입을 막다 안 보이게 가리고 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식사 예절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2번 한국인이 중시하는 연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지연이란 같은 학교 출신으로 맺어진 인연을 말한다. 니은, 학연이란 같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으로 맺어진 인연을 말한다. 디귿, 혈연이란 가족이나 친족 관계 등 핏줄로 맺어진 인연을 말한다. 리을, 한국인이 연고를 중시하는 것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자,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요. 기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연이란 같은 학교 출신으로 맺어진 인연을 말한다. 그렇지 않죠. 지연하면 고향이 같은 사람, 출신 지역이 같은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지연하면 니은에 나오는 같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으로 맺어진 인연을 말합니다. 같은 학교 출신으로 맺어진 인연을 학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 기억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지연의 대표적인 예로는 같은 고향 사람들의 모임 향후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회가 지연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학연의 대표적인 예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 동문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혈연이란 가족이나 친족 관계 등 핏줄로 맺어진 인연을 말한다. 이게 맞습니다. 혈연하면 같은 가족, 같은 성씨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혈연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요. 한국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혈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하면 일대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들, 아들, 딸, 자녀, 손자, 손녀들까지 이제 이름이 쭉 다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고 또 이제 조상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문화입니다. 자, 리을. 한국인이 연고를 중시하는 것은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리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같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동문회, 우리 향후회, 우리 가족
이렇게 해서 지연, 학연, 혈연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한국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로 모든 국민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2. 개신교는 19세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들어왔고 학교, 병원을 많이 설립했다. 3. 불교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로 제사가 대표적인 의식이다. 4. 유교는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로 삼국시대에 들어와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다. 자,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다. 여기까지 맞았죠. 모든 국민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43.9%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절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 개신교는 19세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들어왔고 학교, 병원을 많이 설립하였다. 설립하다는 만들다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19세기에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고 뭐 종교 활동도 했지만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3번 불교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로 제사가 대표적이다. 자, 제사가 대표적인 종교는 유교이죠. 유교가 한국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입니다. 뭐 예절을 중요시하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이런 것들이 유교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4.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다. 이건 불교죠. 그래서 3번, 4번이 서로 바뀌었는데요. 자, 불교가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이고 삼국시대에 들어왔고 그리고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다. 불교 문화유산 보면 절이라던가 또는 탑, 뭐 불상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삼권 분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갖는 것이다. 2.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른 기관들을 견제한다. 4. 한국은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 세 기관으로 나누어 놓았다. 자, 삼권 분립하면요. 국가 권력을 세 개로 나누어 놓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세 개로 나누어 놓아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놓았죠. 한국의 입법부는 국회죠. 국회이고 행정부는 또 정부라고도 하죠. 사법부는 법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갖는 것이다. 맞죠? 세 개로 나누었고요. 자,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많습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나 기관이 그 국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뭐 잘못 사용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이나 기관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세 개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3번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른 기관들을 견제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죠. 행정부에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걸 잘못할 때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른 기관을 견제한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4번 한국은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의 세 기관에 나누었다. 맞죠?
입법부는 국회, 행정부는 정부, 사법부는 법원에서 이렇게 3개 기관에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한국의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직접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자신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니은, 보통선거는 성별, 재산, 학력, 권력, 종교 등 조건에 관계없이 한 표씩 투표하는 것이다. 디귿, 비밀선거는 투표한 사람이 어느 후보나 정당을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리을, 평등선거는 국민으로서 만 18세가 되면 성별, 재산, 학력, 권력, 종교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옳은 것을 2개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직접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자신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나의 선거권을 다른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은 보시면 한 표씩 투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표씩, 2표가 아니라 모두 한 표씩. 이건 보통 선거가 아니고 뭐예요? 똑같이 한 표,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 평등선거고요. 자, 디귿, 비밀선거는 투표한 사람이 어느 후보나 정당을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맞죠? 비밀선거.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찍었는지, 어느 정당을 찍었는지 비밀로 하는 거죠. 자, 리을 보시면 국민으로서 18세, 만 18세가 되면 성별, 재산, 학력, 권력, 종교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한다.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보통 투표할 수 있어요. 이걸 평등선거라고 하지 않고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보통선거.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26번 보기는 한국의 수출 상품들이다. 이를 연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기 가, 기계, 배, 철강, 나, 옷, 신발, 가방, 가발, 다, 반도체, 휴대폰, 신소재, 라,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자, 다가 먼저일까요? 나가 먼저일까요? 다는 반도체, 휴대폰, 신소재, 나는 옷, 신발, 가방, 가발. 뭐가 만들기가 쉬워요? 옷이나 신발, 가방, 가발, 가짜 머리 이런 것들이 쉽죠. 그래서 나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나는 19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에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기계, 배, 철강 제품을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의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을 수출했는데요. 이게 1980년대부터 수출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다시 써볼게요. 1980년대에 많이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보면 반도체, 휴대폰, 신소재를 수출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드라마라든지 한류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노래, 한국 노래, K-팝 같은 것들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드라마, 노래의 문화 콘텐츠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찾아보면 이제 만들기 쉬운 옷이나 신발, 가방, 가발은 경공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조금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답은 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공업으로 넘어가서 기계, 배, 철강, 그리고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그리고 첨단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나
휴대폰 신소재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 가, 라, 다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27번 보기에 가나에 해당하는 제도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보기 가,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영양성분 표시 등 소비자 안전에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게 하는 제도. 나,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문제에 대해 알려주고 그 상품을 수리 또는 교환해주는 제도.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제도의 명칭, 이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도의 명칭, 이름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가를 보시면 원산지,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표시해요. 그리고 유통기한,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판매가 가능한지 표시해요. 유통기한. 그리고 영양성분 표시, 어떤 영양성분이 들어있는지 표시하는 거죠. 자, 이런 것 등 소비자의 안전에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게 하는 제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가 보면 제조물 책임법, 의무 표시제 나와 있는데요. 자,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게 하는 제도라고 있어요. 반드시 꼭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죠. 의무적으로 뭘 해요? 표시를 해요. 그래서 가는 의무 표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나를 볼까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줘요.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고, 자, 그 상품을 수리, 고쳐주거나 또는 교환,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알려주고 그 상품을 고치거나 교환, 바꿔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런 제도를 리콜 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 문제가 있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생산된 자동차,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고 뭐 교환을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죠. 그런 걸 리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가는 의무 표시제, 나는 리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조물 책임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 만들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만든 제조업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을 만든 제조업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상품을 책임지게 하는 거죠.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품을 만든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는 걸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보기.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는 두 사람이 시청, 구청, 군청 등에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면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은 부부는 재산,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1. 결혼식, 2. 출생신고, 3. 혼인신고, 4. 협의이혼. 자,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에 가서 이것을 해야 돼요. 시청, 군청, 구청에 가서 이걸 하면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네, 3번의 혼인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에 가서 결혼했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거죠. 혼인신고입니다. 결혼식을 해도 법적인 부부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꼭 해야 되고요.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 가서
아이가 태어났음을 신고하는 제도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고요. 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 둘 다 이혼하기를 원할 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28번의 답은 3번 혼인신고가 되겠습니다. 29번 보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보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1. 피해를 보게 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3.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기관이 존재한다. 4.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둘 다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에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피해를 보게 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익 보호, 구제를 위한 국가기관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한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외국인으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이 절차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간이 귀화 2. 영주 절차 3. 일반 귀화 4. 특별 귀화 자, 여기서 보시면 보기를 보시면 한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또는 배우자였던 외국인에서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이 절차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혼인 귀화를 말하는데요. 혼인해서 결혼해서 귀화를 하는 경우는 간이 귀화에 해당합니다. 한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간단한 절차로 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간이 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귀화는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받기 위한 절차로 5년 동안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돼요. 5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주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영주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화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의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 유지 능력이 있는 외국인이어야 하고 한국어 능력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고 있어야 일반 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귀화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거나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으로 인정이 되면 특별 귀화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화하면 간이 귀화, 일반 귀화, 특별 귀화가 있습니다. 31번 나라의 이름과 나라를 건국한 사람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신라 단군 2. 발해 왕건 3. 고려 대조영 4. 조선 이성계 자, 몇 번이 맞아요? 나라의 이름과 나라를 건국하다, 나라를 세운 사람을 말합니다. 연결하는 건데요. 자, 4번에 조선 이성계가 맞죠. 조선이란 나라를 이성계가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는 누가 세웠나요? 신라는 박혁거세가 세웠습니다.
자,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예요?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대조영입니다. 대조영. 자, 그리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왕건입니다. 자, 그러면 단구는 어떤 나라를 건국했나요? 단구는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고, 고조선은 한반도에 최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것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고구려는 주몽이 세웠습니다. 고구려, 주몽이 세웠고요. 그리고 백제는 온조가 세웠습니다. 네, 백제는 온조가 세웠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알맞은 답은 조선 이성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기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삼국을 통일하였다. 삼국 중 가장 늦게 세워졌다. 1번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2번 화랑도를 만들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3번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를 만들었다. 4번 석굴암, 불국사와 같은 불교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자, 보기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옳지 않은 것. 자, 보기를 보시면 삼국을 통일했다. 세 나라를 통일했어요. 그리고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세워졌다. 자,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신라죠. 그래서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통일신라이고요. 삼국 중 가장 늦게 세워졌다. 이건 삼국 중에서 국가의 모습을 가장 늦게 갖추었다. 그런 얘기예요. 발전이 좀 가장 늦었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나중에 발전했지만 나중에 나라의 힘을 키워서 그 통일을 하는 그런 일을 이루고 말았죠. 자, 한번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게 틀렸죠.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린 곳은 조선이죠. 조선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화랑도를 만들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 맞습니다. 화랑도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 화랑도는 그 귀족의 자녀들의 군사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화랑도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장군들을 키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를 만들었다. 이것도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석굴암과 불국사와 같은 불교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이것도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한국의 역사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역 허난설어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였다. 니은 서인은 싸우지 않고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았다. 디귿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리을 김만덕은 제주도에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허난설어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였다. 틀렸죠?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은 유관순이죠. 유관순이고요. 허난설어는 조선시대의 사람인데요. 글재주가 뛰어나서 시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이 허난설원의 시가 중국과 일본에 건너가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자, 니은 서인은 싸우지 않고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았다. 맞죠?
고려시대에 서희라는 사람이 그 거란이 고려에 쳐들어와서 그 북쪽 땅을 내놓을 것과 그 다음 송나라와 교류하지 말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고려의 다른 관리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거란의 뜻대로 하자 이렇게 말했지만 서희는 거란의 장군을 만나서 외교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고 그리고 압록강 동쪽의 땅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디귿.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맞죠?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군을 바다에서 물리쳤습니다. 자, 리을. 김만덕은 제주도에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 자, 제주도에 심한 흉년,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걸 흉년이라고 하는데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때 김만덕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흉년에 그 제주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자기가 모은 돈으로 쌀을 사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김만덕은 사람들에게 자기 돈으로 쌀을 사서 나누어 준 사람이고요. 이 소문이 그 정조 왕에게까지 알려져서 김만덕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김만덕이 서울에 와서 그 임금이 사는 곳을 보는 것과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선행, 착한 일을 많이 베푼 사람들에게 만덕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4번에 옳은 것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기와 관련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설악산 경포대 낙산 해수욕장 자, 1번 산지가 많아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였다. 2번 이 지역에서 강릉 단오제와 대관령 눈꽃축제가 열린다. 3번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구분한다. 4번 과학도시가 만들어져서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자, 보기와 관련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다.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됐어요. 그쵸? 자, 그리고 설악산, 경포대, 낙산해수욕장에서 평창, 설악산, 경포대, 낙산해수욕장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모두 강원 지역에 있죠. 그래서 강원 지역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산지가 많아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였다. 강원도에 대한 설명 맞죠? 자, 고랭지 농업하면 뭐냐면요. 그 높은 곳에서 지대가 높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나 무 이런 농사를 짓는데요. 강원도가 산이 많기 때문에 이 고랭지 농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 소나 양을 키우는 이런 산업도 발달해 있죠. 자, 이번 이 지역에서 강릉 단오제와 대관령 눈꽃축제가 열린다. 자, 강릉 단오제, 대관령 눈꽃축제는 강원 지역의 축제예요. 맞죠? 자,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강원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지방, 영서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죠. 자, 4번 과학도시가 만들어져서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여러분 과학하면 과학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대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대전은 어디에 있어요? 충청 지역에 있죠. 충청 지역. 그래서 4번이 아닙니다. 4번은 충청 지역. 대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35번 다음 중 각 지역의 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령 머드 축제, 백제 문화제는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2번 전라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들 수 있다. 3번 경상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있다. 4번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서울 비초롱 축제, 서울거리 예술축제가 있다. 자, 지역과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 건데요. 몇 번일까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 도자기 엑스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세계 도자기 엑스포는 전라 지역이 아니죠. 경기 지역의 축제이죠. 경기 지역. 경기도 이천에서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도자기 축제는 경기 지역의 축제다. 전라 지역의 축제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라 지역의 축제로는 전주 세계소리 축제, 전주 대사십놀이, 한평나비 대축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남원 춘향제, 순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 지역 하면 그 판소리 하고요. 음식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라 지역은 그 판소리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소리 축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음식 문화재가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6번 가나에서 설명하는 계절의 현상에 알맞은 날씨는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많이 한다.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자, 가는 단풍 구경을 많이 한다 했으니까 가을이죠. 가는 가을에 대한 날씨를 설명하면 되겠고요. 나는 폭설. 지나치게 눈이 많이 와서 피해가 생겨요. 그걸 폭설이라고 하죠.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이건 겨울에 대한 날씨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에 대한 날씨를 한번 찾아볼까요? 따뜻한 날씨, 습하고 무더운 날씨,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자, 가을하면 구름 없이 맑아요. 그리고 비가 자주 오지 않아요. 그래서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겨울을 의미해요. 그럼 겨울의 날씨는 어떤가요? 네, 겨울은 춥죠. 춥고 건조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가을과 겨울의 날씨로 알맞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그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가의 계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 나의 계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찾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메모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귀화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문제입니다. 문제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94쪽을 보시고요. 자,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2. 평등권이란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를 말한다. 3. 참정권이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 4. 자유권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자,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뭐뭐 있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권,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 그리고 하나 더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사회권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평등권이란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가 평등권이 아니고요.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평등이라고 하면 무조건 똑같이 대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조건이나 또는 기여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이나 또는 기여 정도에 따라 기여 정도를 고려해서 그것에 알맞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이 해준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참정권은 참여하다, 정치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참정권에 포함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아요. 그쵸?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요. 여기에서처럼 대표로 출마를 할 권리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유권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자유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면 신체의 자유, 함부로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이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자유롭게 주거지를 옮길 권리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원하는 종교를 가질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 등이 자유권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1, 2, 3, 4번에는 안 나왔는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사회권,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권이나 평등권이나 참정권, 자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런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거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재판을 신청한다거나 어떤 것을 청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청구권은 이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는 사회권,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 청구권 이렇게 5가지의 권리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보기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 공동선언 1. 유신체제가 만들어졌다. 2.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 3.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였다. 4. 한국의 민주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에 남한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는 날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6월 15일에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2007년에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10월 4일에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발표했던 내용들인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죠.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다, 더 좋아졌다 그런 얘기죠. 나빴는데 좋아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유신체제가 만들어졌다는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헌법을 개정을 해요. 근데 이 헌법의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던 그 시기를 유신체제라고 합니다. 자, 3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에 개최가 되었죠. 그래서 2000년과 2007년이니까 관계가 없고요. 한국의 민주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민주화 발전에 영향을 준 사건은 여러분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오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다가 되겠습니다. 3번 보기의 내용 중 통일 비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외교적 경쟁 비용, 니은 경제적 투자 비용, 디귿 남북 제도 통합 비용, 리을 남북 갈등에 대한 불안. 자, 먼저 통일 비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통일 비용이라고 하면 통일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줄이고 또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남북한이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죠. 자, 그러면 통일을 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니은 경제적 투자 비용, 북한과 남한이 통일하기 위해서 남한은 대한민국은 경제가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 북한은 아직 경제가 발전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마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투자 비용은 통일 비용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달라요. 그런데 통일을 하려면 이 남북 제도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도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통일 비용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리을을 볼까요? 기억, 외교적 경쟁 비용.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와 더 나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경쟁이에요. 거기에 드는 비용을 말하고요. 남북 갈등에 대한 불안.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어서 언제 뭐 전쟁이 일어날지 또는 어떤 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지 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은 보면 통일 비용이 아니고 기억과 리을은 분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단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분단 비용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누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 분단 비용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돈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북 갈등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도 있고요. 분단 비용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이산가족의 아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꼭 돈만 관련된 게 아니라 거기에 지불되는 어떤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기에 가나다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보기 가나다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경제 주체이다. 가는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며 나의 가장 큰 역할은 생산의 역할이다. 가는 나의 토지, 노동, 자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대, 임금, 이자를 받는다.
다는 가와 나에게 받은 세금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재나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한다. 자, 가, 나, 다는 경제 주체예요.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주체인데요. 경제 주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 또 하나는 기업, 그리고 하나 더 정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 가는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사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재화하면 여러분 상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만들어서 파는 상품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비스는 뭐 병원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다거나 뭐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 서비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한다. 자, 어디일까요? 가계, 정부, 기업 중에 가계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가계가 맞습니다. 자, 나의 가장 큰 역할은 생산이다. 생산은 만드는 거죠. 어디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기업에서 만들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가는 나의 자, 가게는 어디에? 기업에. 가게가 기업에. 자,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쵸? 그때 한번 내용을 더 볼게요. 가게는 기업의 토지, 땅을 제공해요. 토지를 제공하고 노동, 기업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죠. 노동을 제공하고 자본,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요. 투자하죠. 자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 토지를 빌려줘요. 그러면 그 대가로 지대, 뭐 월세 같은 걸 받고요. 그 다음 노동 일을 해요. 그러면 노동의 대가로 임금, 월급을 받고요. 돈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이자를 받죠.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가게는 지대, 임금, 이자를 받는다. 자, 그리고 다는 가와 나의, 다는 뭘 받아요? 가와 나에게서 세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가계로부터 세금을 받고 기업으로부터도 세금을 받죠. 그래서 다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고 대신 그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공공재나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것을 정부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소방, 경찰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공공재이고요. 뭐 도로라던가 철도라던가 이런 사회 간접 자본도 개인이나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계와 기업에 이런 공공재와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는 가계, 나는 기업, 다는 정부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기의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보기. 형법, 관세법, 마약법처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이것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이것에 의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1번 영장주의, 2번 무죄 추정의 원칙, 3번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4번 국선 변호인 선정제도. 자, 5번의 보기를 보시면 형법이나 관세법,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그쵸? 그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관세법, 그 다음 마약과 관련된 법, 마약법처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이것이 적용된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자,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이것에 의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교통사고를 내는 것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그 제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려서 과속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일까요? 네, 여기 보면 3번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이렇게 나오는데 가중이 뭐냐면 더 많이
더 무겁게 처벌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어떤 범죄에 대해서 더 많이 처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영장주의는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뭐 체포하거나 체포, 그리고 구속, 그리고 압수, 수색. 자, 어떤 사람 집이나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나 뭐 휴대전화 이런 물건을 찾아서 가지고 와요. 압수수색하거나 사람을 체포 구속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허락을 해야 돼요.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그래야 이 체포나 구속이나 압수수색이 정당하게 되고 이 압수수색에서 그 가져온 증거가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판사의 영장이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하면 이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죠. 자, 두 번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무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4번 국선 변호인 선정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택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되겠습니다. 자, 6번. 6.25 전쟁이 시작된 후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유엔군의 이 사건을 통해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사건은 1. 일사후퇴, 2. 인천 상륙 작전, 3. 정전협정 체결, 4. 광주 민주화 운동. 자, 보시면 6.25 전쟁이 시작되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겨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이 시작되고 어떻게 됐냐면 남한이 지게 되었어요. 계속 지는 전쟁이었는데 유엔군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천 상륙 작전이죠. 남한이 지고 있었는데 유엔군과 미군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기는 전쟁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압록강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북한군을 지원하면서 다시 이제 후퇴를 하게 돼서 서울을 다시 한번 빼앗기게 돼요. 그걸 일사후퇴라고 하고요. 51년에 있었습니다. 1951년 1월 4일에 다시 서울을 빼앗깁니다. 일사후퇴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전쟁이 한 53년 정도까지 계속되다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은 6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번 세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3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 4번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을 권리와 자신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의무. 자, 국민의 권리이면서 또 권리이고 의무인 것을 고르는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자, 세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법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지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죠.
자, 1번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권리는 자녀에게 있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교육의 의무가 있고 자녀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의무.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고요. 그 다음은 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근로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교육, 환경, 그 다음 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재산권 행사까지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다만 이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하면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권리도 있고 그리고 의무도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인 것으로는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환경, 세 번째 근로, 네 번째 재산권 행사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2회 영주용 귀화용 종합평가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시험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